6장 4절 짧은 충격, 디락 델타 함수, 부분 분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을 주는 문제를 학습하려는 것이 이 절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이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을 주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타자가 배트를 가지고서 날아오는 공을 치는 그 순간에 공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를 관람하다 보면은 축구 선수가 프리킥을 차거나 또는 페널티킥을 찰 때 그 공에 강한 충격이 순간에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야구나 축구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를 봐도 그렇고요, 테니스 경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골프 경기를 봐도 그렇고, 이와 같이 다양하게 스포츠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을 주는 문제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단위 충격 함수라 불려지는 함수, 또는 다른 말로 디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에서 디락의 델타 함수라 불려지는 이 단위 충격 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위 충격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요철 모형의 그래프가 필요한데요. 어떤 함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t축이에요. 즉 시간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세로축은 힘을 나타내는 축이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체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야구 경기라든가 축구 경기 같은 걸 볼 때 아주 짧은 순간에 공에 충격을 가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충격량을 단위 크기 1로 놓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1로 놓고 계산하려는 것은 그냥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역학에서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떤 짧은 순간에 주어진 어떤 가해지는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있었을 때 그 힘을 적분한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충격을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곡선 또는 직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충격량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느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공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면은, 자, 이제 어떤 공에 충격을 가는 그 순간이 t = a라는 시각이었더라 보고요. 아주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요 간격이 k 시각이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 시간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초, 2초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순간을 그냥 편의상 k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점의 위치는 그러면 a 플러스 k가 되겠죠. 즉 a부터 a 플러스 k까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가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충격량은 그 주어진 구간 안에서 이 힘을 적분한 값이 충격량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아주 알기 쉽게 상수함수로 되어 있다면은 결국은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넓이가 바로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량을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그냥 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양이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볼로 올라와서 마치 요철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철 모양, 요철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충격량을 나타내는 이 함수를 f, 그리고 요 시간 간격이 이제 k 시간만큼이거든요. 그리고 t가 a, 즉 a라는 시각에서부터 k라는 시간 간격만큼만 충격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함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함수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a 플러스 k 사이에서는, 자, 여기 충격량이 1이 되도록 하려면 높이가 금방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알기 쉽게 상수함수로 힘이 일정하게 가해졌다고 가정했으니까 계산하기 좋게 돼버렸어요.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1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가로의 길이가 k였었으니까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k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야만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k분의 1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0인 이런 모양입니다. 그 밖의 구간에서는요. 그 밖의 구간에서는 전부 다 0이고 요 구간 안에서는 k분의 1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어지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함수는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t가 a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서 함수가 달라지고요. 또한 t가 a 플러스 k를 통과하기 전과 후가 함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u t 마이너스 a 즉 t가 a를 통과할 때와 그리고 u t 마이너스 그리고 a 플러스 k 자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함수값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t가 a를 통과할 때는 0에서 오다가 이렇게 k분의 1로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가 k분의 1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요 앞에 있는 것은 두 개 더해서 요 다음 함수가 나오면 돼요. 즉 a 플러스 k 이후부터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k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k분의 1이 공통하니까 묶어내면은 u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u t 마이너스 a 플러스 k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어진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단위 충격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단위 충격 함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 시간 간격을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시간이 만약에 1초 동안이다 라고 가정했으면은 그러면은 2분의 1초 더 반으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또 더 줄이고 더 줄여서 계속 줄여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충격량은 계속 1이 되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은 계속 1이면서 그리고 요 시간 간격은 줄인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시간 간격이 k였는데 요 시간 간격의 반으로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t 이퀄 a에서 요 간격이 k였는데 2분의 k로 바꿔서 놓으려고 하거든요. 자 요 위치가 이번에는 요 간격이 2분의 k예요. 2분의 k. 자 그 요점은 a부터 a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짧은 순간 내에 역시 충격량이 1이 되도록 하려면은 힘은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충격량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2배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반으로 줄어들면은 얘가 높이가 2배 더 늘어나서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철 모양의 그래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의 크기가 여전히 1이 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K를 더 줄이려고 그래요. 시간 간격을 더 줄여서 처음에 이제 2분의 1로 줄였다면 이번엔 4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번엔 요 간격이 이번에는 4분의 K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처음의 길이보다 4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까 여전히 충격량이 1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높이가 4배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엔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철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하면은 즉 K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즉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이 힘을 나타내는 함수 값은 점차 무한대로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이 방금 전에 약속했던 FK T-A 자 이 함수의 극한을 취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을 우리는 그리스 문자 델타를 써서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T-A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디락이라는 영국의 핵물리학자가 만든 함수라는 뜻에서 디락의 델타 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 함수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위 충격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충격 함수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요 크기가 1이 돼 단위 크기 1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단위 충격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디락 델타 함수 또는 단위 충격 함수는 방금 전에 약속했던 이 함수의 극한으로 약속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 디락 델타 함수는 잘 보세요. T가 이 K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하고 가정했었으니까 그 K가
자꾸 0에 가까워지면 t가 결국은 뭐예요? a에서 출발해서 a 그 자신이니까 t가 a라는 한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거의 k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가 k일 때 여기가 k분의 1이었으니까 k가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무한수의 역수꼴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니라 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수의 역수니까 얘가 무한대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가 a가 아닌 에서는 다 0이에요.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우리가 보통 무한대는 이거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보통 이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극한 값을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미분적분학에서 다뤄지는 그런 함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초월함수의 개념 또는 초등함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에서 보통 번역할 때 일반화된 함수 이렇게 보통 번역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은요. 우리 책에 보면 번역하시는 분들이 초함수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초함수 또는 일반화된 함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미분적분학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그런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 그냥 이 함수를 이 핵물리학자였던 디락이 처음 고안했던 함수라서 디락의 델타 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우 독특하게 생긴 함수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사실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한 점을 제한 나머지에서는 다 0인데 t가 a라는 한 점에서는 함수값이 좀 무한대로 가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K를 자꾸 줄이더라도 충격량은 항상 1이 되도록 하자라고 이랬었으니까 넓이가 항상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락의 델타 함수는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적분값이 1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함수여야만 합니다. 즉 다음같이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거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이 디락의 델타 함수를 다 적분하면 값이 1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매우 독특한 함수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다뤘던 그런 함수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함수는 주로 핵물리학 분야라든가 이렇게 보통 물리학 분야에서 고안이 됐던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다뤄지긴 하는데요. 자, 이런 분야는 알려지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락은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잖아요. 그래서 핵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충격을 가해야만 그 핵을 분열시켜서 여러 가지 핵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끝에 만든 함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즉 t가 a일 때는 무한대고 t가 a가 아닐 때는 0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적분하면은 1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디락 델타 함수 또는 단위 충격 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우리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단위 충격량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델타 t-a는 t가 a일 때는 무한대고 그 밖의 경우에는 0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적분하면 1이 되는 그런 독특한 함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런 디락 델타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적분 형태 그리고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GT가 연속 함수일 때 디락 델타 함수가 옆에 곱해져 있을 때 이 적분값은 GA가 됩니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식은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좌변에서 우변이 나온다고 해서 보일 생각인데요.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연속함수 GT고요. 그 다음에 델타 t-a입니다. 자, 여기서 델타 t-a는 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GT 그리고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FK t-a입니다. 그리고 DT죠. 정의에 맞춰서 다시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GT가 연속함수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함수도 0부터 무한대까지 전범위라서 연속은 아니지만 조각 연속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극한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적분기호 바깥으로. 그래서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GT 그리고 FK T-A DT입니다. 이 함수의 정의 자체가 A부터 A 플러스 K까지일 때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의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인테그랄 여기를 A부터 A 플러스 K까지예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얘 때문에 나머지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할 필요 없고 요 범위 안에서만 함수값이 K분의 1로 약속된 함수거든요. 그래서 GT 그리고 여기가 K분의 1 DT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K분의 1은 T에 대해서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K 그리고 GT DT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적분을 요 K분의 위에다 올려서 써볼게요. 그냥 형식처럼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K분의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K 그리고 GT DT입니다. 모양을 잘 볼까요? K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죠. K가 0으로 가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적분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결국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서에서 다 알다시피 이와 같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고 A부터 A 플러스 K를 다 대입하면 이 함수의 역도 함수를 편의상 대문자 G라 표시한다면은 그럼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K만의 함수예요. A는 여기서 이제 적당한 상수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지금 K로 본다는 거예요. K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적분을 정의된 함수고요. 이 함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니까 적분을 정의된 함수는 언제나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입니다. 그래서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로부터 우리는 얘를 미분하면 G를 미분하면 소문자 G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그래서 여기다가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것이고요. 분자는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를 한꺼번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1이에요. 형식적으로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미분하죠. 미분적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로부터 이거의 역도함수가 이런 꼴이었는데요. 자, 요거 대입하고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 편의상 시점 종점이란다면 미분적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는 자, 요 함수에다가 종점 대입하고 종점 미분한 거 곱하고 시점 대입하고 시점 미분한 거 곱해서 빼잖아요. 즉 미분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를 일반화시켜 놓은 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라이프니츠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를 FT라고요. DT 그리고 여기가 GX부터 여기를 뭐 알파벳 순서로 쓰기 좋게 H하고 G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만약에 대문자 F라 놔 볼게요. 이 대문자 F 얘는 지금 전체 변수가 X니까 FX예요. X만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F'X를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죠.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 정리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는 라이프니츠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리의 결과는 편의상 얘를 이제 기억하기 좋게 시점 종점이라 할게요. 이 T 대신에 종점을 대입합니다. FGX 그리고 종점을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T 대신에 HX를 대입합니다. HX 그리고 H'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라이프니츠가 이 정리를 증명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 정리를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일반화된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 정리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질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자, 종점을 대입하고 종점 미분한 거 곱해요. 그러면 종점을 A 플러스 K 그리고 종점 미분하는데 변수는 K가 변수예요. K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마이너스 시점 대입하고 시점을 K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이거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점 대입하고 시점을 미분한 걸 곱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K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건 당연히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가 0으로 가면 당연히 G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락 델타 함수 옆에다가 어떤 경우든 간에 연속 함수를 옆에다 곱한 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그냥 GA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많은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자, 우선 여기 이 정리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미분방정식의 우변, 예를 들어서 y2' 플러스 px, 이제 독립변수를 t라 놓겠습니다. pt y' 플러스 qt y는 이퀄 rt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rt를 입력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구동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입력함수에 만약에 단위 계산함수가 주어져 있거나 또는 이와 같이 단위 충격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단위 계산함수가 주어질 때는 이미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제 만약에 단위 충격함수, 즉 디락 델타 함수가 있을 때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면 이 디락의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다시피 디락의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 잘 보면 이거랑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가 단위 충격 함수잖아요, 여기가. 근데 단위 충격 함수가 아니라 단위 계산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ut-예요. 이때는 여기가 u예요. 여기는 델타고, 근데 여기는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가 단위 계산 함수라면 옆에 s분의 1이 붙어요. 아시겠죠? 얘랑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디락의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왜 2-as 승이 될까 하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디락 델타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이 fkt-a의 극한이 델타 함수예요. 근데 fkt-a라는 함수는 약간 일부 지워졌군요. 이거잖아요. fkt-a가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함수의 극한이 델타 함수였기 때문에 델타 함수에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한 것은 여기에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는 것과 같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fkt-a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라플라스 변화는 적분이잖아요. 2-st 승을 이 함수에다가 곱하는 건데요.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 연속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미트 기호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가능합니다. 연속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 구두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k가 0으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fkt-a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k분의 1 그리고 ut-a 마이너스 u 그리고 t-a 플러스 k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k분의 1은 이 라플라스 변화를 계산할 때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1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인데요.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때문에 따로따로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전개하면 ut-a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 ut-a 플러스 k죠. a 플러스 k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단위 계산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제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1. 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as승 곱하기 s분의 1. 얘도 마찬가지죠. 2의 마이너스, 여기는 요 a가 있을 때 2의 마이너스 as승인데 여기는 a가 아니라 a 플러스 k니까 a 플러스 k s승 곱하기 s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저기 s분의 1이 공통항이군요. 묶어낼까요? k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쓰도록 하죠. s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ks분의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s 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ks 승인데요. 여기 잘 보면 2의 마이너스 as 승 역시 공통이죠. 그래서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as 승 묶어낼까요? 자, 지금 극한은 k에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바꿔서 써보려고 해요. 즉 k가 있는 부분과 k가 있지 않은 부분을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as 승이 되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s 승이 같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as 승이 공통이라서 묶어낸 거고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s 승을 뒤에다 쓴 것뿐이에요. 여기도 k만 따로 나오게끔 한 것뿐입니다. 이 앞에 이 부분은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k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의 영향을 받죠. 확인해 보니까 k가 0으로 할 때 분모 0으로 가고 k가 0으로 할 때 2형성 1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피탈 정리는 k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이제 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에만 극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k가 이거 따로 계산해서 쓸게요.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1-2-ks 승은 자 로피탈 정리 적용합니다. k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k를 k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1 미분하면 제로고 여기 마이너스 있었고요. 지수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지수를 미분하는데 k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s 바깥으로 나오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k가 0으로 가니까 요 2의 형성 1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은 s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의 극한이 s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s분의 2의 마이너스 as 승 뒷부분이 s가 됐어요. 방금 전에 증명했습니다. 자 s 서로 소거됐고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s 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디락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2의 마이너스 as 승이고 즉 단위 충격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2의 마이너스 as 승이고요. 단위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2의 마이너스 as 승 곱하기 s분의 1입니다.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 함수가 단위 계단 함수로 주어지거나 또는 입력 함수가 단위 충격 함수로 주어지는 많은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볼까요? 사각파가 가해진 질량 용수철 시스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량 용수철 시스템 문제는 앞에 2장에서 응용 문제에서 충분히 학습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입력 함수가 이제 구동력이 RT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두 단위 계단 함수의 차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두 단위 계단 함수의 차로 돼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은 알기 쉽게 단위 계단 함수니까 1보다 클 때 작을 때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를 알기 쉽게 바로 계산해 볼게요. 1보다 작을 때요. 물론 t는 이제 시각을 나타내니까 0보다는 크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살펴볼까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럼 t가 1보다 작잖아요. 이 단위 계단 함수 1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에요. 얘는 2보다 작은 무조건 0이니까 결국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얘도 0, 얘도 0이니까 이거 0이에요. 이번엔 t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1이고 얘는 0이잖아요. 1. 그리고 t가 2보다 클 때입니다. t가 2보다 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거든요. 단위 계단 함수니까요. 1 빼기니까 이거 0이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가 1, 여기가 2 된다면 높이가 1은 상수함수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볼록하게 이렇게 요철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사각파라고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구동력 또는 이제 입력 함수라 불려지는 RT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t가 1부터 1초간 일정한 상수 힘이 1만큼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구동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미분방정식 문제를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초이값이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잖아요.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합니다. 그럼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고 다 따로따로 전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변은 단위 계산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ut-1 마이너스 라플라스 변환 ut-2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1계도함수와 2계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계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s의 제곱 L of y 마이너스 s y0 마이너스 y 프라임 0 이것이 2계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고요. 1계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앞서도 얘기했죠. 반드시 괄호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공부할 때 이 괄호 안 붙여서 틀리는 경우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1계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 L of y 마이너스 y0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2배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단위 계산함수를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의 마이너스 단위 계산함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ut-a는 2의 마이너스 as승 곱하기 s분의 1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1이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s승 곱하기 s분의 1 이와 같이 됐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s승 2의 마이너스 2s승 곱하기 s분의 1과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이값이 계산하기 좋게 다 0이니까 얘네들은 다 0이었었네요. 0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좌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ly가 공통이니까 ly를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ly를 묶어내니까 그러면 s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s 그리고 플러스 2 자,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분의 1이 공통이니까 묶어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2야 마이너스 s승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s승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제 요거로 양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ly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인수분해 됐죠. 요거는 s 플러스 2와 s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로 나눈 셈을 해버리면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s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 식을 부분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부분분수로 바꿀 때 자, 거듭 조급의 숫자를 계산해 봐야 돼요. 1, 1, 1이잖아요. 거듭 조급의 숫자가 1, 1, 1.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3이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의 개수만큼으로 부분수를 쪼개면 돼요. 그러니까 1, 1, 1 더하면 3이니까 3개의 분수들의 합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분모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1승이니까 하나씩 쓰면 돼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그리고 이제 항상 분자를 놓을 때는 분모보다 1 적은 차수로 놔야 돼요. 여기가 2차식이면 1차식, 5차식이면 4차식 이런 식으로 놔야 돼요. 1차식이면 상수항이에요. 1차식이면 상수항, 1차식이면 상수항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지도록 하는 ABC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때 ABC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 중에서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즉, 얘를 계산할 때 이 밑에 있는 식을 다시 통분을 해요. 그래서 윗식과 아래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ABC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헤비사이드가 만든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헤비사이드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다음같이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ABC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이잖아요. 이걸 두 식을 같이 놓고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BC를 구하는 방법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우변을 통분해서 좌우를 비교해도 돼요.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S를 다 곱해 보겠습니다.
양변의 s를 형식적으로 곱해봐요. 그럼 좌변은 s를 곱했으니까 지워지죠. s 플러스 1. 숙달이 되면 암산으로도 돼요. 양변 s를 곱했을 때 좌변은 이렇게만 나오고요. 양변 s를 곱하면 a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bs s 플러스 2분의 cs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a를 빨리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식만 놓고 본다면은 b나 c의 선택에 상관없이 a가 빠르게 구해지기 위해서는 s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0이잖아요. 분모는 0이 아닌데 s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 a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여기서 그냥 우리는 s 대신에 0을 대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한 거니까 여전히 s는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극한의 개념입니다. 이 모양으로 형식적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리미트 양변의 s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극한이니까 이거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요.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s를 0을 대입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리미트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s가 0으로 간다라는 뜻인데 그냥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s 대신 0 대입하면 a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번에는 이 식의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s 플러스 1 곱했으니까 지워지죠? s 플러스 2분의 1, 그럼 s분의 a, s 플러스 1, 여기는 b만 남고 s 플러스 2분의 c, s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b를 구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리미트 s를 마이너스 1로 보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a나 c의 선택에 상관없이 얘가 0이 나오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s를 극한치했을 때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충분히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제 0이 되고 사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게 b만 남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봐요. 2에서 빼니까 1,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역수니까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c를 구합니다. 이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거 숙달이 되면 암산으로도 이거 구해져요. 굳이 이거 써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c를 구할 생각이잖아요. s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하고 s 플러스 1 곱하면 이거 지워지죠. 그러니까 손으로 가려놓고 보면 됐죠. s 플러스 2가 분자했을 테고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극한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s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0으로 가죠. 그 우변은 c만 남잖아요. 이 c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2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c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암산으로도 돼요. 숙달이 되면 굳이 이렇게 써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A, B, C를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눈으로 보고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푼다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숙달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항이 6개가 있네요. 다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전개하면 2분의 1, 2야 마이너스 S, 그리고 S분의 1,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S승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2야 마이너스 S승 S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2야 마이너스 2S승 S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야 마이너스 2S승 S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야 마이너스 2S승 S 플러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 6개의 항이 y의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예요. 양변의 역변을 취하면 되겠군요. 양변의 역변을 취하면 y는 자, 이제 L 인버스를 계산하는데요.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L 인버스 2야 마이너스 S승 S분의 1, L 인버스 2야 마이너스 S승 S 플러스 1분의 1, L 인버스 2야 마이너스 S승 S 플러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역변을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을 쓰고 있습니다. L 인버스 2야 마이너스 2S승 S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s 승 s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바꿔서 계산합니다. 잘 보세요. 단위 계산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거라면 이거 역변환이 이거 되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을 계산합니다. 2분의 1. 모양을 보면 요 a가 1이잖아요. a가 1이니까 ut-1이 됐습니다. ut-1. 자, 그리고 마이너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요거 잘 보면 여기가 s 플러스 1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뭘 계산하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t축 이동 정리를 쓰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t-a 그리고 ft-a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자, 여기 앞뒤가 다 똑같다면은 2의 마이너스 as 승 그리고 자, 이제 요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이죠.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의 역변환은 요걸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모양을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t축 이동 정리의 역변환 계산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까다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어떤 s만의 함수가 있고 앞에 지수함수 2-as 승의 곱해진 함수의 역변환의 문제는 이걸로 표시하면 돼요. 따라서 얘를 할 때는 얘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아,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으면 단위계산 함수를 일단 먼저 쓰는 습관을 기르면 돼요. 자, 지수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ut-1을 일단 먼저 써요. 이거 a가 1인 꼴이니까요. ut-1. 그리고 이 함수의 역변환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함수의 역변환을 계산할 때 2의 h 승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a분의 여기가 플러스 1 때 마이너스 a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2의 마이너스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요.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의 마이너스 t승인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잘 봐요.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t-a면은 여기도 t-a로 써야 돼요. 여기 ft인데도 불구하고서 여기 쓸 때 역변환 계산할 때는 t-a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t-1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랑 똑같이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할 때도 요 이제 얘 때문에 t-1이고요. 요거는 이제 a가 마이너스 2잖아요. 2야 마이너스 2t승인데요. 2야 마이너스 2t라 쓰면 안 되고 t-1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 밑에도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요 밑에는 위에다 쓰겠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여기다 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 밑에 걸 좀 쓰려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단위 계산 함수가 있어요. 요 t-2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a가 2면 2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단위 계산 함수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ut 마이너스 자, 이제 2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s 플러스 1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야 마이너스 t승인데 2야 마이너스 t승을 그냥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앞뒤가 똑같아야 되니까 t-1을 써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도 ut-2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2야 마이너스 2t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2야 마이너스 2 t-2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세 개 항과 요 세 개 모두 6개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둬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단위 계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t가 1보다 작으면 t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무조건 이 단위 계산 함수는요. 요 괄호가 0이 되는 값을 기준해서 그것보다 작으면 0이고 크면 1이거든요. t가 1보다 작으면 이거 0, 0, 0. 얘는 무조건 2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거든요. 다 0이네요. 0이었었습니다. 이번엔 t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t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t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t가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아요. 2보다 작으면 얘가 0, 0, 0이에요. 1보다 크면 얘네들이 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1보다 크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여기 1이에요.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이 위의 식은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고 여기다 칼을 맞춰서 쓰겠습니다.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고 얘는 t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아예 2보다 클 때는 얘네들 다 1이에요. 얘네들 여기 단위 계산함수는 전부 다 1이 나옵니다. 단위 계산함수가 전부 다 1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제 t가 2보다 크면 다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건 플러스 2분의 1, 요건 마이너스 2분의 1 지워지는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인데 함수의 모양이 다르니까 이건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승, 그리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이것도 다르니까 다 써야겠네요. 플러스 2분의 1, 요 1이에요. 2에 마이너스 2배 t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2에 마이너스 2배 t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고요. 요 밑에 거는 이제 t가 2보다 클 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렇게 나눠서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6개 항을 단위 계산함수로 다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제 1번에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보다시피 우변이 단위 계산함수로 주어지는 사각파에 의해서 표현되는 식을 다루었었습니다. 이제 예제 2번은 이렇게 우변이 입력함수가 단위 계산함수가 아니라, 자, 이렇게 단위 충격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바로 입력함수의 그래프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약간의 파동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출력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모양을 잘 보세요.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이고요.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t가 2보다 클 때 이 4개의 함수 있죠. 이 4개의 함수를 그려놓은 게 컴퓨터 그래프로 그린 거죠. 뭐 손으로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입력 함수고요. 얘가 출력 함수예요. 이 그림을 그냥 저자가 한꺼번에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2번 이 쇠망치 타격,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질량 용수철 시스템에 대한 응답 문제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입력 함수, 구동력이 이렇게 단위 충격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출력을 구하자는 얘기예요. 출력 함수. 출력 함수를 찾는 것을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구한다라고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디락 델타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을 알고 있으면 돼요. ER-ASS이라는 거. 얘랑 처음에는 혼돈이 되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락 델타 함수가 주어지면은요, 이 단위 계산 함수나 이렇게 단위 충격 함수가 주어지면은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푸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고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기값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주어져도 문자를 치환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경계값 조건은 안 되지만 초기값 조건이라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도록 하죠.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자, 다 따로따로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1 이와 같이 됐습니다. 2궤도 함수와 1궤도 함수가 있네요. 자, 2궤도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제곱 L of Y 마이너스 S Y0 마이너스 Y 프라임 0 그리고 3배 S L of Y 마이너스 그리고 Y0 그리고 플러스 2배 LY 그리고 단위 충격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2R-AS승인데 A가 1이죠. 2R-S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Y0가 제로고 Y 프라임 제로가 제로니까 계산하기가 좋네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0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LY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묶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Y를 묶어내니까 여기는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아요. 좌변은. 그리고 우변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2의 마이너스 s 승입니다. 양변을 이걸로 나눕니다. 그래서 ly는 좌변에 l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나눗셈을 해보면은 ly는 이건 s 플러스 2하고 s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s 승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분무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수가 1승 1승이니까 더하면 2잖아요.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s 플러스 1, 여기는 s 플러스 2. 이건 암산으로 될 정도로 쉬우니까 그냥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s 소거되고 2에서 1 빼니까 1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개라면 항이 두 개가 있고요. 역변을 취해야지 y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와 마이너스 s승 s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고 L 인버스 2와 마이너스 s승 s 플러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라플라스 역변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이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ut-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모양은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t승인데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고 썼으니까 꼭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요. 또한 얘 때문에 ut-1 2의 마이너스 2t승이 아니라 앞뒤가 똑같아야 되니까 ut-1 항상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쓰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 틀렸다고 하니까 당연히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의 역변함만 생각하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쓰기 쉬운데요. 항상 이런 꼴이라면 앞뒤가 똑같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전혀 다른 함수가 되니까요. 각별히 신경 쓰세요. 근데 의외로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선생님들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여기 내려올 때 여기를 이렇게 안 쓰고 2와 마이너스 2t승으로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상 신경 써야 돼요. 함정이 빠지기 좋은 부분은 항상 의도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 함수에 관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시라면 이런 모양이었었네요. 얘는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t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t가 1보다 작으면 이거 0, 0이니까 이거 0이에요. 근데 t가 1보다 크면은 얘는 1이고 얘도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군요. 칸을 맞춰서 쓸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함수고요. 역시 교재에 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t가 0과 1서 했을 땐 0이에요. 0과 1서 했을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면은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문제는 보다시피 RLC 회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RLC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R과 L, C가 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제 R은 20옴이고 L은 1헨리 그리고 C는 10의 마이너스 4승 페라리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델타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입력 함수가 델타 함수. 입력 함수라는 얘기는 이 오른쪽에 RT를 말하는 거예요. RT가 입력 함수였는데요. 그 입력 함수가 t = 0에서의 단위 충격을 나타내는 단위 충격 함수예요. 자, 이제 t가 0에서의 전류와 전하가 각각 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0일 때 바로 이런 값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이게 다 0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출력 전압 응답을 구하라. 결과적으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RLC 회로에 전기 회로에 관련된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LC 회로에서 자,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덕터를 통과하기 전후에서의 전압 강하는 자,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저항을 통과했을 때의 전압 강하는 이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이건 RL 회로상에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퀄 여기가 이제 기전력 이렇게 돼 있을 때 키르초프의 법칙에 의해서 RL 회로에서의 이렇게 인덕터를 통과할 때 전압 강화와 저항을 통과할 때 전압 강화의 총합은 기전력과 같다. 이것이 키르초프의 전압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RL 회로가 아니라 RLC 회로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자 이렇게 C분의 Q 요 식을 이용해서 이게 더 추가되죠. 자 이제 이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콘덴서가 더 포함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콘덴서 양단을 통과할 때의 전압 강화를 다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여전히 RLC 회로상에서의 키르초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은 기전력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전력이 지금 이 입력 함수거든요. 이 입력 함수가 문제에서 델타 T로 주어졌다라고 해놨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방정, 이 식과 관련된 미분방정식은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호 표기를 좀 더 통일시켜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Q는 전하고 I는 전류잖아요. 그 전하의 시간당 흐름이 바로 전류였기 때문에 I는 이퀄 dQ dt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걸 편의상 그냥 Q'이라 써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I 대신에 Q'으로, 그럼 di dt는 Q2'으로 쓸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식은 L Q2' 플러스 R Q' 플러스 C분의 1 Q 이퀄 델타 함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을 다 대입하겠습니다. 이런 값들을 여기다가 각각 L, R, 여기 C에다 모두 다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L은 1 헬리니까 1 안 써도 되겠네요. Q2' 플러스 R은 20 옴이었고요.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C의 역수네요. 10의 마이너스 4승의 역수니까 10의 4승 이와 같이 되고요. 역수를 취했으니까요. 그리고 Q 이퀄 델타 함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Q에 관한 이계 미분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Q2' 그리고 플러스 20 라플라스 변환 델타 T 이렇게 됐어요. 자, 이계도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의 변환이니까 S의 제곱 L 오브 Q 마이너스 S 여기 Q0라 써야 되고요. 마이너스 Q' 제로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0 있고요. S L 오브 Q 마이너스 Q0 플러스 10의 4승 이퀄 자,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이 디락 델타 함수는 2에 마이너스 AS 수로 나오잖아요. A가 여기가 T 마이너스 A였을 때. 근데 이거 A가 0이니까 2형성 1, 이거 1이에요. 자, 이제 요거의 결과는 1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이 있었죠. 바로 T 이퀄 0에서의 전류와 전하가 각각 0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전류거든요. 그리고 얘가 전하예요. T 이퀄 0에서의 전류와 전하가 각각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 0, 이거 0. 그 다음에 이것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돈해 보니까 여기 S의 제곱 플러스 20S 플러스 10의 4승 이렇게 되는군요. 다 나머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퀄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양변을 나누셈을 해볼까요? 그럼 LQ는 이퀄 이제 S의 제곱 20S 플러스 10의 4승 분의 1 이거네요. 이거 역변환 구하시라는 얘기니까 그는 Q는 L 인버스인데요. 자, 이거는 당연히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제 걸로 바꾸면 돼요. S 플러스 10의 제곱 전기하면 S제곱 플러스 20S 그건 100이거든요. 이거는 만이고 그러면 9,900을 하면 되겠군요.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모양을 보면은 S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A에 관한 역변화는
가운데가 덧셈이고 분자가 상수라면 sin A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그런데 S 대신에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동 정리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함수 f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fs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에다가 2의 AT승을 곱한 새로운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fs-a잖아요. s 대신에 s-a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함수가 s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s 대신에 다른 게 들어오면은 역변환 구할 때 이걸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여기 보면 A접일 때 A가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9,900일 때 여기 1이니까 다음 같이 쓰겠습니다. 루트 9,900. 루트 9,900이에요. 자, 근데 없던 값 곱했으니까 다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9,900분의 1이에요. 루트 9,900분의 1. 이것이 Q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루트 9,900은 대략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이면은 그 100의 제곱이 만이잖아요. 그럼 루트 씌면은 이게 100이 될 텐데 9,900이니까 100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99. 얼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책에는 99. 반올림에서 5 정도로 아마 했을 거라 보는데요. 대략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S-A 2의 AT 생기거든요. S 플러스 10이 들어왔어요. S 대신에 S 플러스 10이 들어왔으니까 2의 마이너스 10t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역변환 구하고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10t승. 그리고 여기는 A조분의 A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sin AT. A가 이게 A거든요. 이건 A접이고. 그러니까 루트 9,900이 대략 99.50 정도 된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 99.50t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하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대략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출력 전압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전하가 아니라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음 같잖아요. 즉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V를 구하는 것은 C분의 Q가 돼요. 그래서 전압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죠. 자, C의 역수를 곱해야 되는데 C가 이거니까 C의 역수는 만이군요. 10의 4승. 10의 4승이에요. 그냥 여기다 씁시다. 이게 Q에다가 그냥 10의 4승만 곱하면 되네요. 99.50에다가 10의 4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0t승 그리고 sin 그리고 99.50t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했던 전압 응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전압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디락 델타 함수하고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 문제를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커질 때마다 이게 마이너스 지수니까 이게 진폭도 줄어들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양하고 잘 맞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전압응답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볼트 전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어지는 시간에는 부분분수에 관한 문제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분수 단원에는 교재 이걸 설명한 뒤에 교재 연습 문제를 보면은 주기를 갖고 있는 주기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